사이다 무비튼. 나한텐 어릴 적부터 나를 형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방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결혼해. 결혼? 정말이야, 지훈아? 그래서 결혼식에는 형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일이 많이 바쁘려나? 너 결혼식이니까 연차를 쓰던지 어떻게 해서든 가는 게 당연하지. 좋아. 그럼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할게. 기대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한테 청첩장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재수씨와 동생의 친구, 지인이 많이 찾아와서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녀석이 벌써 결혼이라니 나도 늙었네. 그리고 식이 무사히 끝나자 가족들이 나한테 적어도 며칠은 묵고 가라고 해서 며칠 동안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동생네 부부가 집에 얼굴을 비췄는데 재수씨인 향기씨가 독서를 뱉었습니다. 저기 아주버님께 할 말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나, 부모님, 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관없는데 무슨 일이지? 아주버님이 지불하신 축의금이 엄청나게 적어서 정말 실망했거든요. 적었나? 미안, 내 나름대로 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정도가 꽤 넣었다고 생각하다니. 아주버님은 대체 얼마나 구두쇠이신 거예요? 잠깐,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이 얼마나 많이 넣은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우리들 결혼식에 1,000만 원이나 넣었다고. 하지만 아주버님은 고위직급의 연봉도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축의금도 꽤 많이 넣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000만 원이라니. 솔직히 재수씨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뭐랄까? 화가 난다기보다는 놀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씨는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건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그렇게나 연봉을 많이 받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넣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조카가 생겨도 앉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막 결혼식이 끝난 거나 다름없어서 향기씨의 뱃속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동경하고 있어서 노력한 결과 자격증을 따내고 지금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을 포함해서 동생도 친척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봉이 높으니까 동생이 결혼해서 미래에 조카가 생기면 여러 가지를 사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동생이 생활이 어려워서 부탁하러 오면 도와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지금 나한테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향기씨의 말을 들은 순간 그 생각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나는 화내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향기씨를 쳐다보았고 동생은 이성이 끊어졌는지 형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00만 원이라고! 연예인도 아닌데 우리들한테 1,000만 원이나 준 거란 말이야. 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돈을 내는 건 당연하잖아. 대체 누가 1,000만 원을 내겠어? 다들 몇십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잖아. 형만 이렇게 한 거라고. 동생은 열이 단단히 받은 건지 아니면 분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야,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도 거의 다 부담해줬고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는데 적어도 행복한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초대한 건데 얼른 형한테 사과해. 내가 왜? 돈이 많으니까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돈을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레스도 2번이나 갈아입었고 드레스도 엄청 비싼 걸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결혼식 비용은 적자라고. 웃기지 마. 나는 형을 그런 식으로 대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눈앞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부모님도 당황해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중재시켰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휴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훈이가 조금 걱정됐지만 부모님이 이만 됐으니까 어서 돌아가도록 해. 지훈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는 형, 걔가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 나 형을 돈줄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멍청아, 그건 알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나야말로 좋은 결혼식을 망친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후 집에서는 향기 씨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걸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향기 씨는 동생한테 약한 나한테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동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마구 했던 모양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미 화가 잔뜩 났던 동생은 인내심이 끊어졌고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향기 씨한테는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했던 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동생이 이혼하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걸 들은 나는 뭔가 미안해. 역시 내가 결혼식에 가지 않았던 게 나았던 건. 그럴 리가 없잖아. 형은 내 소중한 가족이니까 오히려 내가 미안해. 향기 씨는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상당히 날뛰었던 모양인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기 씨의 부모님한테 이혼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더니 무릎을 꿇으며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경찰에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향기 씨를 강제로 부모님이 사는 시골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반반으로 지불하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전부 향기 씨 측이 내는 걸로 하고 손해배상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향기 씨는 시골에서 도시를 동경해서 서울로 상경한 모양이지만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서는 부모님의 농업을 강제로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야 하고 바깥일이라서 아직 20대인 향기 씨는 몇 번이고 싫다고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대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햇빛 때문에 새카맣게 타고 피부가 약했는지 몇 년 후에는 얼굴에 기미가 생겨서 엄청나게 늙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혼하고 나서 3년 후 구정 때 집으로 돌아가니 동생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 소심해서 동생의 체면을 세워주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수미야. 그런 일이 있기도 해서 형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할지 말지 조금 고민했어. 안녕하세요. 수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해서 동생은 부모님한테 이제 다시는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울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 후 동생은 축의금 건이 있기도 해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그냥 사진만 찍을 거라고 말했지만 너는 그렇겠지만 수미 씨한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란 말이야. 제대로 하라고. 라고 말했더니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해서 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했더니 동생이 와서는 형한테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축의금은 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그 결혼식과는 또 다른 거니까. 전에 있던 일은 수미한테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형은 분명히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만 받도록 하자고 둘이서 결정했어. 수미도 나도 형한테 축하받는 것만으로도 기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에야말로 이 녀석은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동생은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국 축의금은 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거처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동생 부부한테 새로운 곳으로 가는 축하를 기념해서 봉투를 넘겼더니 동생은 울면서 고마워.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질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